네. 그저 이번 저거는 답안지는 우리 이민아 베타님 통해서 자 우리 우리 자연 베타하고 미나 베타의 답안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번 번보다는 엄청 좋아지긴 했네. 응? 자네 이거 시간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3시에 끝났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이게 다 쓰는데요? 다 쓰는데? 13페이지. 아 13페이지? 네, 왜냐면 저 70점이라 원래 14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13페이지로 이거 근데 중간에 제가 글씨가- 70점을 네, 얼마 걸렸다고? 1시간. 왜 이렇게 빨리 60분에 쓴 써요? 거야? 20분에? 근데 제가 목차를 잡는 시간은 안 가졌던 게 그냥 외워버려가지고 기억이 나서 그냥 목차 안 잡고 써서. 쓰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원래 아니 저 베타 한다고 그래가지고 딱 그냥. 보면 생각이 아, 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도 함시 한 5분이라도 네. 다시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해요. 네. 그게 연습이 되면 실제 실전에서 막 확 그냥 써버린다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습관이 들을 수가 네. 있으니까 일단 한 5분 10분이라도 목차를 진중하게. 네. 응?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새로운 남자와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한번 목차를 잡아보는 걸로 한번 해봐요. 자, 우리 두 답안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보면은 이게 또 볼펜으로 쓰니까 또 깔끔하긴 하네. 이게 또 복사를 하니까 좀 깔끔해 보인다, 이제. 그럼 그죠? 뒤로 가면 아니에요, 박사님. 아, 그래 좋아. 자네는 이거 얼마 걸렸어요? 저는 70분 꽉 채우고 솔직히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막판에 완전 몇 날라가고 페이지 그냥 하나, 둘, 맨 끝에 이거 페이지 나와 있어요, 박사님. 얼마 맨 끝에 몇 페이지 썼어? 13초까지. 13쪽? 저도 지금 13쪽 그러면은 65점 정도 분량 쓴 거네. 근데도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부족했- 박사님. 부족했는데 쓰긴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쓰긴 썼는데 거의 막 결 이런 건 빼먹고 거의 또 이번에도 여전히 3번 문제 갔을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최대한 쓸 때까지만 쓰자 이러면서 그냥 시간 채웠어요. 이거 저는. 스캔해서 답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찍었어요. 아 찍었어?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좋아 10% 내는 거죠.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좋아. 이게 자네 아까 물어봤죠? 이게 농업손실보상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영농보상으로 써야 되는지. 네. 그게 뭐에 두 가지에 포함된 거야. 농업손실보상하고 손실보상하고 플러스 영업손실보상. 그래서 이 영농이요? 그래서 이거를 영농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거는 4개월치 주는 거고 이거는 2년치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이게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는 영농보상이라고 보통 또 영업손실보상 요거랑 똑같이 하잖아. 그래서 영농 2년치 요거 4개월치 섞어가지고 영농보상. 대법원에서 이거를 영농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식 법률 안에 명칭은 농업손실보상이 맞아요. 원래 농업손실보상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영업보상처럼 네. 4개월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이렇게 새롭게 대법원에서 등장을 한 거지. 농업손실보상. 근데 이제 물으면 영농보상의 성격을 모르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어. 이걸 쓰는데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영농보상의 법적 성격을 물어봤는데 봐봐. 여기는 영농보상으로 썼네. 네. 자기는 법은- 농업손실보상으로 써. 법은 근데 농업손실보상이 쓸 맞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는 농업손실보상이라 규정돼 있는데 여기 영농보상이라 쓰면 저는 그것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발랐어요. 농업손실보상 다 농업손실보상으로 썼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물음을 지금 영농보상으로 물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착실하니 영농보상으로 이렇게. 응? 저는 그리고 이거 밑에 거를 응. 이걸 영농손실보상을 손실보상 법리로 볼 수 있는가를 잡았어요, 목차를 그냥. 그래서 그 손실보상 법리 안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거고 손실보상 요건에 그래서 다른 부분 요건은 충족하니까 이걸 손실보상 요건으로 보면 그 특별한 그 희생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서 그 손실보상 법리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게 제가 내용을 해석을 하고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를 잘 조금 이상해. 이상한 거. 조금 이상해. 이게 이제 이거야. 이제 이게 왜 다른 보상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뉘앙스고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다른 보상은 이게 그냥 이 자체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된 거야. 네. 다른 토지하고 지정물 보상은. 네. 근데 이 영농보상은 어떤 농업손실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농지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농지에서 부수되는 보상인 거야. 아. 농지의 편입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 버는 것 마냥으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거든. 네. 그러니까 장사 영업하는 거랑 똑같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보상으로 준 거야. 그래서 이 판례 용어가 생활보상이자 간접보상이자 뭐 일시손실보상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직접적인 보상은 토지, 농지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에 부수된 간접적 보상, 간접보상.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판례 문장의 간접보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2018도 둘둘칠의 간접손실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네. 토지의 직접적 보상에 부수되는 간접보상이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정남철 교수님 판례 평석해 보니까 간접손실보상 막 이런 걸로 막 쓰셨더라고. 내가 볼 때는 조금 그 대법원에서 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게 지금 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오늘 그 판례도 한번 읽어보고 교수분들은 또 생각할 수 있거든. 행정법 전공한 교수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농지에 대한 직접적 보상에 대응하는 간접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농지가 특별한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도 받게 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특별한 희생 관련된 사건 번호에 외운 거야? 네. 외워봐. 2022도 34913. 뭐야? 전 못 외워요. 아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법적 성격하고 성질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면 문제 보면 성격이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성질이라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제가 책으로 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 이제 그 판례에서 용어를 좀 특수하게 좀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성격이 어떠냐, 얘 성질이 어떠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성격이 약간 포괄적인 개념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질은 그 중에서 얘가 좀 약간 그 다혈질이냐 아니면 조용한 스타일이냐 이런 어떤 그 개념적으로는 쓰이는데 뭐 크게 뭐 저거는 차이가 저 한국적 단어의 어떤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네. 큰 차이 뭐 좀 차이는 있어. 차이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는 약간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성질이 어떠냐. 그럼 막 소송을 관련할 때는 되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소송의 성질이라고. 그렇지. 성질이라고 쓰면서 그 성질이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매치되는 구체적인 테마로 쏘고 들어간 거지. 근데 요게 어떤 성격이 어떤 거냐? 막 공권 이런 거 할 때. 그렇지. 성격. 포괄적으로 약간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공법상 법률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그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매치되는 항고소송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범위를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쓰이기는 해, 실무에서. 그래서 검토. 그래서 자네는 아주 좀 저걸 아주 좀 특이한 목차를 잡았네. 네. 응?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되게 길어지잖아. 네, 맞아요. 이게 구구절절하게 답안지 두 개 비교해 보면 네. 이건 좀 약간 구구절이라고 심플하게 적었잖아. 네. 근데 사실 배점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한 3, 40점이다 그러면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적어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임팩트 있게 딱딱 필요한 거 위주로 적는 게 좋지. 이러면은 채점자가 뭘 썼는지 몰라. 이럴 수가.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는 아주 좋아. 이거 자연이가 이런 거는 되게 잘 썼어. 이렇게 좀 그런 물음 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지 않아. 물음 위가 뭐지? 아 저는 이게 뭔가 그냥 제가 제 기분이 있어서 이걸 길게 하기가 싫어서 저는 항상 이거를 막
논점에 하나면 잘 쓰거든요. 근데 여러 개잖아요. 막 재결전치주도 있고 얘네도 있고 지도소위법도 있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써버려. 퉁으로 네. 저 그냥 좀 친절하게 한 줄이 좋아요. 재결 전추주의 실제 뭐 이런 거 상한 이런 거 좀 친절하게 적어주는 필요가 있어요. 네. 재결 전추주의가 뭐야?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하기 전에. 왜? 뭐 재결 전추주의 취하는 게 뭐가 있어요? 농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자녀지 가치, 자녀지 감가보상 맞잖아요? 토지, 아 그렇게 지작물. 하면 돼요? 권리, 아, 간접손실보상. 쉬운데요? 아, 다. 다네요. 그러니까 재결 전치주의가 행정심판법 18조 1항에 의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특별법 선행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 법리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저렇게 공부가 그 맨날 행정법 이상하게 공부하면 이상한 거 뭐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저렇게 이게 문제가 네. 발생하는 거야. 특별법 규정이 있으면 저게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토지보상법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네, 이게 네, 재결 전추주의라는 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 여부 이게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행정법은 잊어버려. 아, 행정심판법은 잊어버리고 네. 토지보상법의 재결 전추주의는 그런 재결 전추주의가 아니에요. 아 그럼 저 완전 틀린 거네요. 저 사안의 정리에. 그렇지. 내가 지금 행정심판법이요. 행정심판법 이거 나와 안 나와? 아, 우리 법에 나와 안 나와? 이거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도 그냥 저는 그 막 어. 19조 단서가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뭐 이런 건 아는데 18조는 뭔지 몰라요. 행정심판법 적지 마 앞으로. 네. 빵점이야 이거 적으면. 전 이게 재결 전치주의가 거기 특별법상 규정이 있으면 재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건 줄 알고. 거기 재결 전체주의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얘기지. 네. 토지보상법의 재결은 뭐라 그랬어? 이웃은 아니, 토지보상법의 재결은 34 뭐라 그랬어? 토지보상법 34조 40조에서 재결하고 그래. 재결에 따른 결과에 34조를 대한 뭐라 불복이 그랬냐고. 있을 때 원처분이라고 그랬잖아. 원처분. 네. 30조, 그러면 이거 40조. 말이 맞아 안 맞아? 아예 그게 다를까?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거 빵점이야 이거. 이럴 수가. 이거 빵점 이거는. 이럴 수가. 빵점 이렇게 쓰면은 빵점이라니까 이거. 빵점. 야 재결 전추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 씨. 야 이거 재결 전추지 재결 전추지 하고 네. 행정심판법상의 네.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그 개념적으로 달라요. 재결 절차를 거치고 수용 재결을 해서.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자 34조 재결은 네. 우리가 다이렉트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고 네. 토지보상법의 34조 재결로 끌고 들어와서 관할 토지 수용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수평가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결 수용 재결을 통해 가지고 한번 거기서 복수평가를 평가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에 근거해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이라든지 보증소 이렇게 거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럴 수가. 왜? 네. 이거를 다이렉트로 민사소송을 다 한 5천 명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한 30만 필지 정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5천 명 있다. 그러면 5천 명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소를 제기하고 그러면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저해가 되므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재결을 거쳐서 네. 한번 또 평가도 해야 되잖아. 네. 복수평가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재결을 거쳐서 네. 복수평가 해가지고 네. 한번 거기서 걸러서 한번 주고 보상금 주고 그 다음에 더 거기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시 관할 토지수용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의제기를 할 때 다시 복수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때도 주고 네. 그것도 또 열받는다. 네. 그러면 85조 제2항에 따라서 보증소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테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이걸 할 때 관련 법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34조 40조랑 85조 그 재결 이의신청 83조 85조만 쓰고 관련 판례 쓰고 그
그 재결 절차 없이 민사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면 그런 걸 맥락이 더 아니 근데 재결 전취주의라는 것 자체 말 자체가 네.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토지보상법상의 재결 절차를 거쳐서 네. 이 이신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불복을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야. 아, 네. 우리가 보상 법률주의라는 용어를 쓰면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네. 구구절절한 말을 그냥 보상 법률주의로 딱 쓰잖아.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어가 정리가 되잖아. 네. 재결 전취주의도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당사자 간에 분쟁을 다각도로 하는 거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네.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관할 토지 수행에 한번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보증소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그 테마를 이미 재결 전취주의라는 말 자체가 네. 그거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써도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18조 1항 이런 걸 쓰지 이런 걸 말고 쓰면 안 돼. 아예 왜냐면 말도 쓰지 마요? 재결 전치주의란 말은 써도 돼요? 재결 전취주의라는 건 행정심판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행정심판법상의 네. 행정심판의 재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재결 전치주의라고 쓰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지. 아. 재결 전취주의를 물어봤잖아 또 판례가. 아. 우리 문제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다음부터 네. 확실히 여기 기억했습니다. 재결 전취주의에다가 행정 18조 쓰면 네. 빵점이다. 네. 자네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았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재결 전취주의가 뭐야? 재결을 먼저 거치. 재결을 먼저 거쳐서 토지보상법은 왜냐면 그 법 자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안 그래도 복잡한 공익사업에 하나하나 다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청구하게 되면 더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4조 재결에서 한 번에 그 어쨌든 공익성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딱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사업시행자한테 불복해라 하면은 여기로 가는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지. 사업시행자한테 가는. 그래서 그렇지. 재결을 먼저 거쳐라. 그렇지. 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탁 논리적으로 가줘요. 저 여기 검토했었어요. 이런 거 좀 잡아줘. 이런 거는 확대해서 좀 잘 쓴 거는 이렇게 잘 쓴 부분. 잘 쓴 부분 잘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비례원칙 위반 위임법 한계 여기 잘 썼네. 네. 그다음에 진정 여기 이제 사실은 요 배점 하나에 여기 한 5점, 10점, 10점인가 그렇지. 그럼 이 10점이요. 10점 하나 이거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순수 판례를 하나, 둘, 세 개 다 외웠으라는 거였는데 이게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네. 진짜? 네. 진짜 소개 얘기해봐. 진정서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어두워 저쩌고 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해당 규정 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그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소구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당보상 비례원칙 위임법 한계 일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 그 판례는 판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장래 2년간의 일시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제 소득 소득에. 저격 용동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2배. 맞아. 2배라고 써야 돼요? 상한이 맞아. 상한이 그죠. 2배로 정하고 있잖아.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또는 유의미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좋았어. 봤지? 예. 이렇게 썼어야 자네도 외워봐. 되는데. 저는 근데 좀 다르게 했는데 제가 한 대로 해도 되나요? 일단 저는 진정소급 그게 그 행정법 원리에서 판례대로 쓰라니까. 네. 판례대로. 진정소급 그 금지를 우리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진정소급 입법 금지에 대해서는 그 뭐지 법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절차에 대해서 그걸 진정소급으로 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그 보상 규정은 제정 전이고 사업 인정은 된 그 사안에 있어서 보상 규정과 그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보상 원칙에 비춰봤을 때 헌법 23조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라고 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잘 적용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네. 자네가 이제 틀리다는 건 아닌데 얘기가 구구절절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점 안에 그걸 박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니까 막 늘어나잖아. 너무 할 말이 그러면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은 답안지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안 써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네 답안이 네. 점점점 뭐 목차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배점이 작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쓰면 점수가 안 나와. 맞아요. 구구절절하게 막 네. 막 이렇게 뭐 두 줄씩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를 잡으면은 점수가 네. 안 나온다니까. 왜 그랬냐면 오히려 네. 판례를 딱 정확하게 쓰고 검토를 하면 돼. 네. 그렇게 네. 배점이 적으면 네. 정확한 판례랑- 판례를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네. 이렇게 쓰는 거고 네. 이게 15점, 2, 30점 넘어갔을 때 네. 자네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임팩트 있게 네. 10점 분량으로다가 이 판례 딱 내잖아. 네. 그러면 그 판례 중요한 포인트를 딱 들어가지고 그대로 판례를 박은 다음에 사안을 딱 검토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네. 자네 방식은 뭐 의도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뭐 판례 두 줄밖에 안 썼잖아. 네. 저는 자꾸 막 법 규정도 쓰고 싶고 학설도 쓰고 싶고 판례도 쓰고 싶고 검토도 하고 싶고 자꾸 막 욕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답안지 쓸 때. 답안지 쓸 때 네. 내가 항상 그러잖아. 마음을 비워야 된다. 네. 어? 이게 모든 걸 다 가지려 그러면 네. 모든 걸 잃는다. 아, 답안 쓸 때는 항상 그래요. 네. 다 가지려 그러면 100점 맞으려고 하면 100% 과락이다. 그러니까요. 자네가 이게 욕심을 내다가 네. 이게 다른 문제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네. 오히려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아, 이럴 수.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내가 과락만다 그랬잖아. 네. 60점 목표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써야 될까?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문제점부터 관련 판례 검토 뭐 쭉쭉쭉 이렇게 네. 뭐 내용을 쭉쭉쭉 이어가려면 실제로 판례는 내가 판례 쓰라고 문제를 냈는데 두 네. 줄밖에 안 썼잖아. 네. 그러면 맞아요. 지금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제 봐봐. 네. 이 친구는 다 판례로 적었잖아. 이것도 네. 다 판례로 다 적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판례만 해도 이게 분량이 지금 꽉 채워진. 꽉 채워지잖아. 이렇게. 그럼 점수 차이가 여기서 확 난단 말이야. 아, 네. 아셨지?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 딱 필요한 내용만. 아셨지? 네. 글씨가 아, 좋아. 글씨 아주 좋아. 힘들어가지고 이거까지 잘 썼어. 잘 썼는데 농작물 실제로도 판례 외워보셔. 자, 네? 테스트. 농작물 판례.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판례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에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적인 작물이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작목이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다. 사건 번호? 2022도 34914. 자인이 외봐. 저는 이거 저거 해석했는데 첫 번째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재배 방식의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저는 나요. 그거 검토했었어요. 아 그래서 문제적 그래- 차이가 없는 방. 네 그러므로 그 지력을 하는 포함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야. 부실공사 아니야 지금. 부실공사. 지금 판례를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한 다음에 그 저기 뭐야 민화한 거 마냥으로 검토 딱 적어주고 이렇게 맥락을 딱 끊어야지. 이 봐 이제 또 이렇게 질질 끊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맞아요. 그지? 사업 자, 인정 봐봐. 규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끌어지잖아. 실제 답안지 판례 이만큼밖에 안 적고 네. 그죠? 그래서 가설 콩나물 가능하다. 이게 고추 적용 가능하다. 15점 이상, 그러니까 10점 말고 네. 한 15점에서 20점 가면은 자네 답안으로 쓰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 아 이게 어떤 관련된 쟁점 규정이고 네. 그래서 얘에 대한 관련 판례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배점을 10점밖에 안 줬잖아. 거기다가 지금 뭘 줬냐면 또 실제소득 인정 기준에 대한 법규성까지 물어봤단 말이야. 네. 그럼 그걸 10점 안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지막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미치겠다 나머지가 생각하다가. 다 부실 답안이 되는 거야. 네. 판례가
상대적으로 다 적게 들어갔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 규칙으로 저는 봤거든요. 마지막에 이건 맞나요? 그 단서 조항? 행정규칙으로 봤는데 그러면 네. 다른 거에다가 적용하는데 그러면 형평성 있게 쭉 적용하는데 그 행정규칙으로 보면은 네. 법규성도 없는 건데 법규성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령 보충정 행정 규칙이 맞는 거예요? 머리 아파. 이 사람아 네. 딱 냈을 때 생각해봐. 네. 그럼 일괄적으로 다른 보상 대상자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보상금을 네. 주려면 네. 행정규칙이면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이 보상금 받는데 자네 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얘는 뭐 착한 사람이네 해도 주고 나는 저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상 형평성이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령 보충 행정규칙을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거예요. 일괄적으로다가 세 명의 보상금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단서 규정이요라고에 대한 그 법령 그 뭐지? 법령 그거를 물어본 줄 알고 그 단서 규정은 단서 규정이 아니라 그 딱 화해에 저거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국토부 고시 이걸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거 세 글자 이거를 법령을 인정해야 된다고 단서 규정을? 그래서 혼자 자네도 중간에 뭐 하다가 행정 깜빡한 거 규칙이라고. 있었지. 깜빡했다가 아니 이거라도 좋아. 이거만 이거- 썼는데 이거라도 빼고 좋아. 있어. 이거라도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도 저거라도 좋아. 근데 저 뭐 빼먹었어요? 자네 잘 썼어. 아. 이걸 좀 줄여. 근데 이거를 저도 쓰면서 이게 6줄이나 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규성 줄여요? 논의가 있으니까 이하에서 구체적으로다가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네, 이하에서는 이거 드러내고 아. 이거 드러내고 이거 필요한 건 두 줄만, 두세 줄만. 고민했거든요. 쓰면서 요거만 적고 이거 드러내고 바로 이따 적는 방식으로. 그럼 이게 충분하게 내용을 적을 수가 있잖아. 그지? 이게 근데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맞는 거죠. 시행 규칙 48조 그거에 위임 규정이 있으니. 그죠. 시행규칙 그거는 또 토지보상법 위임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위임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별표를 만든 거잖아. 저는 이게 위임 규정도 있고 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안 지켰잖아요. 결국에는 그 화해 그걸 그렇긴 하지. 안 지켰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법규성 없나 보다. 그래서 막 이 말을 지어서 썼어요. 막 이게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뭘 이게 지키게 되면 저기를 할 수 없는 통첩 예규 훈령에 불과한 바 행정 규칙입니다. 저런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해요.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자네가 뭔가 그 행정법의 틀 속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법을 꿰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야. 우리 3법은 그냥 3법대로 이해를 하면서 네. 행정법 그냥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갖고 와서 써먹는. 그렇지. 그냥. 가끔 가다가 양념 친다 생각을 해야 돼. 그 행정법 틀 속에 3법을 넣으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물차가 나오고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야. 막 갑자기 재결 전치주의 나오는데 행정심판법에 저기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게 막 나오고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네. 그런 사고의 틀을 3법 속에서 3법 속에서 네, 이렇게 네. 그렇지 그렇게 하는 양념 좋아. 예. 이런 거 좋아. 양념을 쳐라. 양념을 치는 거지 이걸로 본 요리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3법 나름대로의 그 보면 판례를 보면 나름대로의 굉장히 그 심오한 그 판례적인 논리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하면서 이제 약간 공법 관계니까 그 공법적 영역에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행정법을 거기다 약간 양념을 치는 범주로 가야지 양념을다가 다 이렇게 반찬을 그 메인으로다가 버무려 놓고 네. 거기다가 우리 진짜 꼭 써야 될 거는 거기다가 진짜로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논리를 구성하는 거지. 네. 자, 문제 2번에서 주거 이전비 좋았어. 중앙 이전. 강행복교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먼저 순서. 강행복교 둘. 네. 강행복교가 원래 공법상 권리로서 그 나오는 법리가 이 공법상 이게 권리고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공법상 권리가 전제돼야지. 그래 강행복교가 되는 거야. 강행복교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공법상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자네도 그렇지 않아? 공법상 법률 관계를 먼저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네. 너 먼저 강행복교야. 우리 공법의 영역에서는 그렇잖아. 네. 순서상으로 보면. 아, 아니,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완전 틀리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쓴다 그러면 공법사를 먼저 권리를 쓰고 그 다음에 강행복귀를 쓰는 게 순서상으로는 좀 우리적인 순서상으로는 좀 맞고 그 다음에 포기각서 포기각서 판례 얘기해 보셔. 아이고 판례는 사업인정 아이고 판례는 협의취득을 사법상 계약의 실질로 보는 그때 그거 아니죠? 이거 다음 거잖아요. 다음 거지. 강행복귀 죄송해요. 판례. 그때 과거 왔어. 그래. 판례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이건 두 번째 거 아니에요?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맞 번째 거. 주거이전비가 저 두 번 강행규정. 썼거든요. 근데 아. 두 개가 살짝 달라요. 달라 맞아. 아, 전 두 몰랐어요. 번째 저 하나만 보고. 해도 돼요? 해봐. 이는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좋아. 그 다음에 재결 이전과 재결 이후의 판례. 판례는 재결 이전 주거이전비에 대해 정책적 목적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규모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법상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재결 이후 주거이전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보상금 증액에 대해 주거이전비 증액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그 외의 부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동조 제1항의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저 좀 있으면 까먹어요. 근데 자주 봐야 돼요. 스파르타 좀 했구만. 문제 3번에서 대집행 관련돼서 대집행 의의 얘기해봐. 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9조 조항. 89조 요건. 이왕공. 다 말해야 돼. 얘기해보시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래. 2000 틀렸잖아. 2006도 709릭이잖아. 저 이런 거 맨날 하면서 틀리고 2009도 709릭이 아니고. 그 판결료지 1, 2번 외우셔. 1, 2번이요? 판결료지 하나 둘 있잖아.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판례는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 계약에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협의취득 시의 철거 약정은 공법상 의무가 될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뒤에 판결료지 2번. 진짜 바보가 오는데 자네가 얘기해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저희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것도 아니고 공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궁실이 두리뭉실 그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두리뭉실 하지 말고 판결료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라고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상 그리고 이거는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할 뿐 이걸 공법상 의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대행 또는 대집행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행 대집행을 통해서 처분하거나 뭐 그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자네는 판례를 계속 외웠는데 판례 내용이 없어? 판례 쓰긴 썼어요 저. 쓰긴 썼는데 판례 어디 있어? 어디 썼지? 이 뭐야? 판례 2줄밖에 안 썼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자네는 되게 잘 썼는데 이런 거 빼. 이런 거 불필요한 내용 이런 거 막 협의의 법적 성질 이런 거 막 너무 쓰지 말고. 왜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대집행 관련된 요건을 딱 쓴 다음에 이런 거는 안 써도 돼. 실제 시험에서는 안 써도 되고. 대집행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게 그 해당 판례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고 그다음에 사안을 포섭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판례를 잘 쓰는 게 포인트지. 여기 보면 협의의 성질 이런 거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다가 협의의 성질 이런 거 썼어? 안 썼잖아. 그지? 네. 쓸 자리가 없어요. 쓸 자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없는 자리를 이런 만들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사족을 달면은 네. 실제 시험에서 그 진짜 중요한 거를 쓸 자리가 없어. 100점 안에. 네. 사족을 너무 달면. 사족을 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사족을 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사족을 안 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련 규정하고 네. 판례를 심플하게 정확하게 외워 있어야 돼. 그러면 사족이 안 달려. 이게 이렇게 막 사족이 달린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답안은 채워야겠고 갑자기 이거 부실하고 시험 안 나올 것 같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고 네. 불안하니까 뭐래도 1점이라도 받아야겠죠. 1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질질질질질질 끄는 거야. 어? 네. 연민의 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질질질 끄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네. 딱 그냥 커트라인 53점 50점이다 하면 그 밑에 탁 걸려요. 이럴 수가. 그 밑에 걸리니까 네. 연민의 정이 있어서 네. 꼭 줘도 그 애매하게 딱 애매하게 커트라인 바로 밑에 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7점제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가장 정확하게 관련된 규정하고 판례를 심플하게 외우면은 네. 자네처럼 이게 연민의 정을 일으키는 답안을 안 써도 돼요. 네. 자네가 지금 그런 연민의 정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거 썼잖아. 이런 거 정확하게 딱 외우면 좋은데 이런 거 잘 안. 그리고 30조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직접 강제. 직접 얘기해봐. 강제. 직접 강제란 음.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음. 의무자의 재산이나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 직접 강제가 뭐야? 의무자가 그거 시행을 안 할 경우 그 신체나 그거의 실력을 강사할 수 있는 행정상의 약간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우리 법제에서 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적용 못 그걸- 한다고 썼어요. 근데 이제 적용 못 하는데 네. 답안에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인도 이전은 뭐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그 철거 의무 이런 그 성기능은 아니 공법상 의무 이런 건데 네. 자네가 논리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시간이 없었어요. 법 규정하고 그냥 판례를 적어주면 돼. 아. 이것도 요거 같은 경우도 법 규정하고 그냥 네. 우리 현행 법 체계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음. 응? 그거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 제가 이거 저는 나름대로 쓴 게 박사님. 어차피 사업인정적 협의 취득은 그거 자체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이니까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법상 계약은 그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썼거든요. 아니 근데 해당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 행정급여법이 이제 행정에 대한 행정법 총론적 관점에 있는 것이고 네. 개별 법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네.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자네가 말한 논리가 틀리다는 건 아니야. 네. 틀리다는 건 아닌데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네. 이거를 하는 건데 아. 해당 토지보상법에서는 그게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답안에다가 뭘 보여줘야 돼? 토지보상법에 직접 강제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네. 그거를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네. 실제 여기서는 우리 법규 시험이잖아. 네. 토지보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네.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자네 잘 썼네. 이게 이렇게 해서 개별 법령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고 토지보상법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실효성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 네. 그렇게 논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자네도 이걸 좀 더 목차화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거 판례가 있어요? 저희 판례는 없고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목차를 못 쓰게 되면 토지보상법에서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직접 강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아. 없다 이렇게 네. 소개를 저 옆에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지금 그 의무가 있잖아요. 피수용자의 의무가. 근데 그거가 확보가 잘 안 돼서 막 그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어디서 주워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검토 필요하다 생각된다 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좋아. 뭐 좋긴 한데 이게 직접 강제가 그 당사자의 권익 침해가 네. 상당히 그 심한 거잖아. 이거 신체의 실력을 가지고 끌어내는 거니까. 네. 끌어내는 거니까 당사자의 그 권익 침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토지보상법상의 직접 강제를 도입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최소 침해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화
이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저는 그거 시간 없어서 못 쓰긴 했는데 원래 결에 준비했던 거는 뭔데? 용산 참사 그거. 그래. 이런 용산 참사, 사안이 용산 참사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네. 우리 법제에 들어갔던 게 네. 89조 토지보상 89조 제3항에서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 노력규정이 방지. 들어갔는데 네. 인권침해 방지 노력규정을 안 했을 때 네. 실효적인 수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점에 되게 문제가 있다. 네. 이것도 입법적으로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랑 엮어서 원활한 사업 시행에 대한 중요성과 그 피수용자의 또 입장에서의 그 침해 보호가 잘 조화를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마련돼야 됐다.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싶었어요. 대집행의 그 원인은 거의 한 80-90%가 이주대책 불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생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안 나간 이유가 뭐야?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응. 먹고 살 데가 없어서. 응.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결국 대집행에 또는 직접강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효성 확보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원인적 측면은 결국 그 공익사업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먹고 살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이주대책 불만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입법적 정비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취약점이 있는 이런 그 피수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법적 장치를 제도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박사님 근데 이게 1, 2번 문제가 약간 저는 비슷해서 그게 처음에 좀 이해하는데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공법상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협의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 이법 또는 이법을 규정으로 해서 그러면 대행 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지에 그래. 대한 그러니까 실현할 수 실제로 있는지에 그 대한 강제적 부분인 거고요. 이행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물음이었고 네. 첫 번째는 이게 대상이 철거 의무가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상적 첫 격이 번째는 되는지. 대상적인 측면으로 물어본 거고 네. 두 번째는 강제적 실현하고.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왜 사실상 음. 대상이 아니면 실현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 판결 요지가 1, 2 나눠져가지고 결국 이제 같은 결론으로 나온 거야. 통합하는 그럼 쓸 때도 그거를 생각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이제 아.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번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저도 목차를 헷갈렸어요. 구성해야 되는지가 어차피 엄청 헷갈렸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저희가 누구나 다 맞아. 알잖아요. 안 되는 건 알겠어. 안 되는데 이걸 왜 쓰라는 거지? 맞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안 되지. 막 이런.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판결 요지 1번, 2번을 네. 정확하게 외워 써봐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사실은. 딱 판결유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제목을 달아서 좀 그렇게 해놔야겠어요. 그렇게 해놔요. 판결 요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시 사항이 보통 문제가 되고 네. 판결 요지가 정답으로 맞아요. 이렇게 체크되거든. Q&A 이렇게. 그렇지. Q&A 그렇게 답안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판시 사항이 물음이 되고 판결 요지가 답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판례는 그런 걸 목차화해서 이렇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이가 좀 더 또 분발을 해야 되겠어요. 예. 분발을 해야 되겠고 자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데 이게 70, 80분 준 거 아니야? 80분이요. 60분 끝났다고 그러면 땡치고 일어난 거야? 핸드폰 조금 했어요. 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아니에요. 어디 계신지 여쭤보려고. 응, 알았어. 그러면 그렇다면 용서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다가 뭐든 써라. 근데 뭐든지 만약에 이하 여백 쓰고 시간을 봤는데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하 이렇게 예백을 시간이 이렇게 남아요? 도줄 지우고 이하 예백을 도줄 지우고 문제 1번 그 추가 판례 문제 1-2번 추가 판례 문제 2-1번 추가 판례 해가지고 이게 쭉 아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쫙쫙쫙쫙 응? 네. 근데 제가 속도가 느린가 봐요. 전 진짜 너무 시간이 부족해. 자네는 비슷하게 일단 했었는데. 저기 0.7 모나미 0.7로부터 이별을 구하고 저 모담이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핑크. 이거 그 안테 요 제트스트림. 볼펜하고 이별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에너겔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착 달라붙는 만년필 격은 아니지만 잉크펜. 네. 잉크펜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네. 새롭게 좀 도약할 수 있게 답안지나 예.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심란하다. 볼펜 답안지 좀 심란한데. 노력해 자네가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뭔 펜이야? 에너겔 펜이야? 네, 에너겔? 자 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어떤 저도 첫 페이지로 해주세요, 박사님. 알았어. 야, 첫 페이지가 야, 이쁘단 야, 말이에요, 공정하게 박사님. 하려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맨 마지막에 펼쳐가지고 같이 죽는. 같이 죽어야 돼. 너무해. 자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아이고야. 자 맨 마지막 페이지하고 아, 이럴 수가. 여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볼펜은 상대적으로 이게 막 날라요. 빠져요. 글씨가. 그치? 네. 글씨가 날르는데 그래도 에너겔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안착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좀 심혈을 앞으로 좀 기울여서 이렇게 좀 답안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분 이 실전 답안 부끄러운 이 뭐랄까 좀 치부를 드러낸 또 이런 시간이었는데 두 사람은 우리 전체 수강생 뭐 몇백 명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진짜 중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야. 이요? 중상. 중상이. 내가 이제 전체적인 답안 패턴이나 이제 제 채점 저런 걸 봤을 때 중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상에 딱 올라가지고 열심히 잘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불허할 수 있게끔 복귀 베타를 부탁해 했는데 지금 안 부탁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또 상담을 했으니까 몇 주 좀 지나서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좀 얼마나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렇게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끝.